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부동산 학론의 6강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6강의 이야기는 어떤가? 토지에 대한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된 객체,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뭐가 되죠? 토지. 물론 건물과 토지가 주된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토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로 부동산 개념 속에 토지와 정착물 등 이런 거는 전부 다 부동산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속에 민법이란 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토지를 갖다 우리가 말하는 브랜드 토지는 어떤 개념이냐? 바로 여러분들 민법한 토지라는 이야기는 유한이 아니지 무한이란 말은 아니죠. 무한대로 전개되는 물리적 지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지는 유한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 거죠. 토지가 무한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있다면 우리는 바로 경제적 가치의 개념이 약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유한한 어떠냐 그럼 한계가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정말 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럴 정도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토지는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한한 지표다. 이렇게 되죠. 유한한 물리적 지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일반적으로 유한한 내용과 토지 대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 사람들이 또 누구의 것인가,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소유권을 얘기하는 토지의 대장에 한 필지로서 일필 등록되어 일정한 범위의 객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토지라고 말한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되죠? 그렇죠. 유한한 땅. 한마디로 말하면 유한하다 그런 말이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물리적 지표. 바로 유한한 물리적 지표다.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하여 법적으로 제도화된 토지대장, 여러분 잘 아는 등기에 의하여 바로 일필의 한 필의 토지를 갖다 등록된 범위의 객체를 우리는 민법에서 뭐라 그러죠? 바로 토지라고 정의를 내려준다는 얘기를 꼼꼼히 앞부분이라 이래서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을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한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인위적 사람들의 힘에 의하여 요 누구 땅 하는 등기에 의한 한다는 말하여 토지 대장에 한 필지의 토지로 등록된 범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라고 한다 하는 얘기, 부동산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 그리고 여러분들 212조, 민법의 212조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뭐가 되느냐 하면 이익이 있는 범위에 바로 상하에 미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토지가 특정 범위 속에서 바로 왜 됩니까? 물론 무한한 항공이라든가 또 땅속 깊이 있는 광물에 대한 부위는 자기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바로 여기에 상하의 범위, 일정한 상하의 범위에는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바로 하나의 소유권자의 상하의 영향을 미친다 하는 민법 212조의 이야기, 바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땐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이익에 있는 범위, 이 범위가 있죠.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의 영향을 미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3차원 공간,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바로 상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면의 평지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수평을 갖다 얘기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옆쪽의 수평의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수직 상하를 갖다 나타내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 범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평의 공간, 그 다음에 수직의 공간,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바로 수직인데 상의 범위, 하의 범위. 고로 여러분 상하에 미치는 범위, 수평의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로 우리가 잡는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고,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무한대로 미치는 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예를 들어 내 땅 위에 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이 비행기를 왜 나무 땅을 침범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항공법에 의하여 바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무한대로 우리가 땅 위에 있다 해서 자기 거라는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상위도 제한을 갖다가 무한대로 미치는 건 아니다. 민법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밑에 광물이 있다. 땅속 깊숙이 광물이 있다. 이럴 때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는 광물에 대해서는 바로 이 광물이나 그 다음 항공권 이 두 가지 강어권과 항공권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무한대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바로 법조항에서 맞다. 또 여러분 관습에 대하여 여기서 무한대로 의해되느냐 그럼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땅속 깊숙이 의해되느냐 그럼 만약에 금광이 있다 이럴 때는 바로 이거는 자기 개인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늘을 갖다가 높이 나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자기 땅을 날지 마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통상 무한대로 미치는 게 아니다. 민법은. 그래서 상하에 미치는 권리는 예를 들어 광역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이나 또 항공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항공법에 의한 38조에 의하여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개념 세 가지도 그냥 단순히 넘어가면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왔을 때 단순히 조금만 따져주면 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소홀히 달아서 우리는 점수를 남발하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전략 과목인 부동산학을 이거 왜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는 겨우 60점 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히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토지는 민법상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유한적인 물리적 지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힘에 의하여 만든 소유권을 갖다 보장하는 토지 대장의 일필토지로서 바로 일정한 범위의 객체 대상을 갖다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유한한 땅 그리고 토지 대장 이게 중요하며 다음 토지는 정당한 이유 범위 내에서 상하의 영향을 미치지 무한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 광목권이나 또 항공권 같은 거는 뭐가 되느냐 정부의 소유 또는 뭐가 되느냐 바로 사회적 공익을 위한 부위에 사용돼야지 자기 지상에 아주 높은 땅까지 자기의 땅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바로 광목권, 항공권 같은 거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정상 범위까지만 인정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토지 속에는 정착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토지의 항구적 부착됨으로써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건물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착물이다. 픽스추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토지에 항구적으로 영문이 의해된다면 토지에 아주 오랫동안 의해된다 그러면 바로 부착됨으로써 바로 이동할 수 없게 된 건물 아주 중요한 얘기는 이동할 수 없는 건물을 갖다 우리는 공작물이라고 말한다 하는 말을 알아두시고 이런 공작물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정착물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계량물이라는 말을 쓰죠. 노동이나 자본같이 인공의 힘이 가미되어 토지에 설치된 물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이나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좋은 캐피탈을 갖다가 해서 사람에 의하여 가미된 토지 위에 건물을 갖다 우리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를 실질적으로 계량할 것뿐만 아니라 잘못 설치되어 토지를 훼산하는 부가물도 토지의 계량물의 범주로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설치가 잘못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물을 우리는 계량물 범주에 포함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정착물은 토지상의 정착물과 토지에 대한 정착물 두 가지가 있다. 토지상 정착물 그리고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한 뭐가 되느냐 정착물 그리고 토지상 정착물이라는 말은 바로 토지를 유용하게 쓰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옆에 있는 이런 정착물을 갖다 얘기한다면 그건 정착물이죠. 그리고 토지에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과된 정착물 토지 땅 안에 정착물 이 구분이 되는데 전자는 토지상에 위치하여 직접 부동산의 가치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럼 일부를 구성하는 거 부동산 가치 일부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갖다 준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야기가 있고 이건 바로 토지의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죠. 후자는 부동산에 연결되어 부동산의 효율을 증진하는 데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땅이 있다 이럴 때 이 땅을 갖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나의 소유권의 땅인데 맹지였어.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럼 도로를 갖다 옆에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 넓혀서 만약에 이건 뭐가 되느냐 토지에 대한 정착물로서 토지상에 위치하는 직접적 가치를 넓혀주는
바로 요 사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되느냐,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도로, 맹지를 사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자체 가치를 어떻게 됩니까, 넓혀주는 이런 정착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또 후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예 땅에 있으면서 여기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 설치된 여러 가지 지하수를 갖다 끌어올 수 있는 펌프물을 갖다 쓴다 그러면 부동산에 연결된 부동산의 효율을 증진하는 기업. 그래서 우리가 땅 속에서 있지는 않지만 토지에 대한 정착물로 구분하는데, 토지에 대한 정착물은 뭐가 되냐, 옆쪽에 예를 들어 맹지가 있을 때 사용권을 갖다 우리가 구입했다 그럼 이 땅의 소유권을 갖다가 더 넓혀주는, 바로 옆에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토지와는 구분되는 정착물이지만 뭐가 됩니까, 토지의 옆에 붙어서 토지의 가치를 갖다 일부를 구성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맹지를 갖다가 여기에다 도로를 갖다 옆 땅에 구분해서 만약에 임차료를 주며 도로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만들었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토지에 대한 정착물이다, 이렇게 되죠. 토지상의 정착물과 토지의 정착물, 이게 두 가지가 되는데, 전자는 토지상에 위치하여 부동산 가치를 바로 넓혀주는 것, 후자는 부동산에 연결되어서 부동산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 두 가지, 예를 들어 펌프를 해서 여기에 뭐가 되느냐 그럼 땅에 물을 갖다 끄어서 바로 다시나 농을 갖다 더 일궈줄 수 있다 그러면 효율 증진에 기여하는 자체. 아니면 부동산의 일부로서 옆에 뭐가 되니까 다른 사람의 땅이지만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바로 부동산 가치를 형성하는 전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착물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자기 건은 아니고 정착물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정착물에 대한 기준을 갖다 우리가 또 밑에 설명을 쭉 하고죠. 정착물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갖다 우리가 되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토지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 물건의 정착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구분 실익은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에게 넘어가지만 동산에 해당되는 별도의 이전 조치가 필요하다. 만일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때는 정착물로 간주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이게 정착물이냐 아니냐 이럴 때는, 그러나 토지에 의해되는 바로 효용을 갖다 높여준다면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하자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토지나 건물에 그 물건을 갖다 정착시킬 수 있을 때 동산이 된다. 이건 원래는 동산이죠. 고정된 얘기, 동산이다. 이러한 구분 실익은 정착물을 갖다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런 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 이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별도 이전 조치, 동산이 될 땐 별도 이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명확해도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얘기. 간주라는 건 인정을 갖다 얘기하는 걸 갖다 법에서 우리가 간주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간주한다는 말은 인정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예를 들어 건물이 아무런 물리적, 기능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면 동산으로 취급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렇지 않다면 정착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상수도 파이프라든가 수도 꼭지라든가 이 부착된 정착물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성격에 따라 예를 들어 위치 용도에 맞도록 구축되어있는지 아니면 뭐가 되느냐 구축했다든가 아니면 정착물로 역시 안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정착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척정주택에 맞는 창문이나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방풍창이나 교회의 의자 등은 뭐가 되느냐 정착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착되어 있느냐 부착되지 않고 우리가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그냥 효용을 준다면 동산으로 취급하고, 그러나 예를 들어 부착되어 있다면 상수도 파이프나 수도 꼭지 같은 이런 거는 부착된 상태. 예를 들어 동산이 그냥 단순히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면 동산으로 보지만 이런 손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정착물이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에 따라 동산이냐 정착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왜 되느냐 그러면 주문하에 맞춘 창문이나 방평의자는 정착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 정착물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가볍게 터치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한 사람의 의도가 뭐냐,
바로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우리가 얘기하는데 설치한 사람의 의도가 건물의 가치를 만약에 목적으로 항구적인 의도가 있다면 정착물이 되죠. 항구적이라는 말은 영원히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 영구적이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정착물로 본다. 예를 들어 임대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 스토브 같은 경우는 임대 가치를 정진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정착물로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관계에 따라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정착 시 임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자가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의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중에 임차인이 제거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래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설치하여서 정착물로 부동산으로 정착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상품의 진열대라든가 농기구에 대한 창구라든가 예를 들어 창틀 블라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동산으로 우리가 보며 제거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뭐가 되냐 설치한 정착물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어야 되며 동산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로 설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부동산의 내용 속에서 하나하나 내용은 어떠냐, 정착물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돌리는 경우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얘기를 했다. 그럼 이건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바로 토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였다 하는 이야기를 꼼꼼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바로 넓은 의미로 볼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부동산의 개념은 어떤가 하는 정의를 아까 좁은 얘기에 소소하게 우리가 다 하나하나를 따져봤습니다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에 왜 되느냐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광해 부동산은 어떠냐.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의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제 부동산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굉장히 처음 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둬야 되죠.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서도 등기와 등록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공시란 말은 타인에게 이걸 갖다 표시해 주는 걸 갖다 우리가 공시라 그랬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예를 들어 동산일치로 부동산 집단 동산과 일치의 부동산 집단을 우리는 의제 부동산이라 그러더라. 원래 토지나 건물만 우리가 부동산으로 보지만 법적으로 뭐함으로 해서 바로 등기와 등록을 함으로 해서 공시하는 거. 예를 들어 항공기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광업재단이라든가 업권 같은 거는 전부 다 실제로 움직이지만 토지와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토지에 속하는 건물이 아니지 토지와 건물이 아니라면서도 법적으로 등록함으로써 바로 공시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으로 봐주는 내용을 의제 부동산이라 불러준다. 일명 다른 말로 중부동산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 중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을 합한 개념. 아까 토지와 건물을 갖다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건물이 되며 이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착물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며 바로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봤다 이거죠. 토지와 건물과 그리고 정착물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우리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봤는데 여기서 프로세스 뭐가 되느냐 중부동산을 합한 것 바로 아까 얘기했죠. 공시를 통하여 공시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등기와 등록을 통하여 바로 표시했을 때 우리가 공시라고 하죠. 이 개념을 다 합한 걸 갖다 우리는 광해 부동산으로 본다. 그리고 광해 부동산의 의제란 말은 반드시 법적으로 공시함으로써 등기나 등록을 해서 토지와 건물이 아니더라도 바로 항공기 같은 경우 또는 선박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의제 부동산으로 본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중부동산은 법률의 등기 등록을 통하여 여기도 나오네요. 공시 방법을 통한다. 이걸 의제 부동산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중부동산의 실익은 중개 대상물의 범위 또는 저당권의 대상, 감정평가의 범위에 유용하게 쓰여진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 중부동산의 규정에 의하여 실익이라는 말은 실제 이득을 갖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당권의 대상이 되고 또 감정평가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속한다는 이야기. 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실익은 중개 대상물의 뭐가 되느냐 범위에 속하고 그리고 저당권의 대상이 되며 평가 적용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바로 중개 대상물, 저당권의 대상 그리고 뭐가 되느냐 감정평가에 적용되는데 쓰여지는 게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앞에 말하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의 개념 토지와 건물과 정착물을 얘기하며 우리가 얘기했다면 여기는 뭐냐 넓은 의미는 그 토지와 건물과 정착물에다가 바로 공시 등기 등록을 통하여 바로 부동산으로 봐주는 범위를 갖다 우리는 광의 부동산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거는 의제 부동산의 종류는 어떤가 의제 부동산의 종류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의제 부동산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기로 하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제 부동산의 내용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방금 제가 말했지만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중부동산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본다. 중부동산이란 말은 의제 부동산을 얘기하며 원래는 토지와 건물 정착물이 아닌 하나의 항공기나 또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으로 보는데 의제 부동산으로 말한다. 그래서 의제 부동산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통하여 공시라는 제도를 통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이런 의제 부동산은 중개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고 저당권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며 평가해야 될 평가돼야 할 적용 범위에 쓰여지는 세 가지 각도의 우리가 의제 부동산이라는 얘기에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의제 부동산에 속하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의제 부동산이라고 불러주느냐. 의제 부동산을 일명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중부동산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맨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공장의 그룹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 공장에 속하는 토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작물이라든가 또는 기계라든가 또는 기구라든가 또는 지상권,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전세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공급 소유권을 갖다 우리가 전부 다 묶어서 바로 기업용 재산으로서 하나의 집합물로 보아 공장저당법이라는 이야기 바로 집합물이 되는 거죠. 그룹으로 본다 이거죠. 이 그룹화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 바로 집합물이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한 개 부동산 그룹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이 부동산의 여러 가지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룹들을 갖다 우리는 바로 중부동산에 속하며 의제 부동산이며 우리는 공장재단이라는 말 또는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재단이라는 말로 그룹화시켜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해 줄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중부동산에 속하는 넘버원 첫 번째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이 그룹화된 거 토지, 공작물, 기계, 하나의 공장지대 이걸 갖다 우리는 공장으로서 바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으로서 준부동산 바로 의제 부동산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하나하나 낱개로 하지 않고 묶었어.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부동산으로 봐준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준부동산의 예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가게 되면 이제 광업권. 예를 들어 광산에서 채굴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물이 있는 우리가 봤을 때 광산촌에 가게 되면 이 광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산을 채굴하기 위하여 있는 그룹화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는 광업재단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광업재단이 되며 이 광업재단은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아까 공장재단저당법이라는 말과 똑같이 하나의 광업권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바로 취득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설비와 부속 여러 가지 사업에 뭐가 되는데 그럼 설비 이것도 일종의 그룹이 되죠. 여기에 대하여 일단 기업 재산에 대하여 광업재단 저당권 광업재단 저당권이라는 것에 의하여 하나의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한 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기구들 이걸 갖다 전부 다 그룹으로 묶어서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그룹화해서 하나의 공장 광업재단이라는 이야기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하나의 바로 부동산으로 묶어서 바로 일종의 광업재단이라 불러줄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부동산으로 우리가 본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임목이 됩니다. 임목법에 의하여 임목은 바로 여러분 서 있는 나무에 대한 거죠.
수목은 원래 그것을 부착하고 있는 토지나 또는 정착물과는 독립되게, 이 땅과는 독립되게 독립한 물건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래 수목은 뭐가 됩니까? 토지나 정착물에 독립된 건물이 되지 못하는 게 원칙이나, 그러나 바로 임목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 등기를 마치게 되면 수목 집단을 갖다 뭐가 되느냐? 토지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준 주인, 나무를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 나무의 소유권자,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수목 집단을 갖다 하나의 그룹으로 뭐가 되느냐? 바로 명인, 명인이란 말은 하나의 소유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수목과 달리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 객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임목이라는 건 원래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토지가 있다면 거기에 써 있는 나무는 자연지 토지의 부속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 토지와는 별도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임목법에 의하여 수목을 갖다 왜 되느냐 그러면 별개로 부동산을 취급하고, 명인이라는 말은 소유의 누구의 소유, 나무에 대하여 누가 소유권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춘다면 소유권도 가지고, 또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당권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객체가 되는데, 이걸 임목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땅과 별개로 처리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 주인이 따로 있고, 또 예를 들어 뭐가 됩니까? 나무의 주인을 따로 우리가 가질 경우, 나무의 주인은 뭐가 됩니까? 명인의 기법에 의하여 중부동산에 의하여 임목을, 하나의 임목 뭐가 되죠? 법률에 의하여 등기를 가지게 된다면 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봤을 때 선박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해상무역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도구가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선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선박이라는 건 바로 해상무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며, 국제시대에는 거의 이 선박에 의하여 물건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 상선, 배를 얘기하는 거죠. 화물선, 바로 물건을 싣는 선,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 어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업무의 특히 무선으로 등으로 구분되며, 바로 선체나 기관이나 그 다음 여러 가지 의장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주와 로드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촌톤수 20톤 상의 선박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게 되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등기 후에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사용 목적이 만약에 장사를 하기 위한 물건의 이동, 화물을 갖다 싣는 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선, 그럼 어선, 고기를 잡는 거, 여기와 같이 특수 무선으로 구분되며 바로 선체나 또는 아니면 뭐 기관이나 또는 의장, 이런 것들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에 묶어서 20톤 이상, 노드와 움직이는 것이 아닌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반드시 선박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게 선박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하나의 부동산으로서 선박을 인정받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위하여 또는 여러 가지 고기를 잡기 위하여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하여 선박도 하나의 여러 가지 상선이라고 뭐 선체 기관 의장을 전부 다 묶어서 그룹화해서 하나의 뭐가 되냐,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이 부동산도 일종의 뭐가 되냐, 의제 부동산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어업권이란 말이 나오죠. 어업권. 어업권은 어떤 걸 갖다 얘기하느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어업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쪽에 나왔던 바로 뭐가 되느냐, 장사를 위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사를 위한 선박, 선박 등기법에 의하여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 장사를 위하여, 물건을 싣기 위하여, 이런 거는 선박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미연보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인데 일종의 고기를 잡기 위한 근무를 갖다 우리는 어업권이라고 불러주죠. 바로 수산업법에 적용을 받으며 바로 허가를 받고 수산물에 대한 동식물을 갖다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바로 예를 들어 채취하거나 또는 포획하거나 또는 뭐가 되냐면 양식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어업권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포획하든지 양식하는 것, 이런 거 동식물을 갖다 수산 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이런 그룹을 어업권이라 그러며 바로 수산업법에 의하여 하나의 또 등기를 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인정받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광업법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광산에서 채굴할 수 있는 광기가 되죠. 그래서 등록 광고에서 등록받은 광물과 동일한 광산 중에 부존하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광목원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의 물건으로서 간주가 된다. 권리가 인정된다. 그럼 바로 광산에서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바로 광물권이라 그러고 그것도 하나의 부동산의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의제 부동산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건설기계관리법이라는 말에 의하여 건설기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건설을 위하여 여러가지 만약에 건설기계 저당법에 의하여 저당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선박 등과 같이 부동산 물건으로 취급하게 된다. 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들, 건물에 필요한 여러가지 예를 들어 중장비의 건설을 갖다가 저당법에 의하여 만약에 하나의 뭐가 됩니까? 의제 부동산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럼 이걸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건설기계도 하나의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여 의제 부동산으로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등록해야 되죠. 그럼 이제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도로 운송 차량법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는데 이때 바로 자동차는 자동차 저장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갖다 하게 되냐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럼 저당권도 하나의 바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저당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기계건설도 아까 말할 때 바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건설기계,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항공권은 항공법에 의하여, 항공기는 항공법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사람이 탑승하거나 또는 조종하여 민간 공항에 사용하는데 이 기기를 우리는 비행기 항공법의 등록으로서 하나의 비행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가 됩니까?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그룹화해서 하나의 의제 부동산으로 항공기를 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쭉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의제 부동산이라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한번 본다면 공장재단. 공장에 여러 가지 있는 계기를 낱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룹으로 볼 때 공장재단을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광업재단, 세 번째는 임목, 그리고 네 번째는 선박,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의권, 여섯 번째 광업권, 그 다음에 건설기계, 자동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저당권에 해당될 수 있다 했고, 그 다음에 항공법에 의하여 항공기, 이런 모든 걸 묶어서 우리는 의제 부동산이라 이야기하고, 토지와 정착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로 보느냐, 이런 것들은 바로 의제 부동산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의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아까도 그랬지만 토지와 정착물을 얘기하고, 맨 먼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럴 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쉽게 얘기하여 하나의 부동산 개념 속에서 가볍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동산에 있어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토지와 정착물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로 협의 부동산을 얘기를 했죠.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리고 정착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 구분을 했던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바로 의제 부동산인 이런 걸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부동산은 어떤 복합적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비교적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앞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복합 부동산의 개념은 기경법이란 말을 갖다 꼭 생각해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물리적은 딴 말로 말하라 그러면 기술적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기술적이라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경제적, 법률적. 그래서 우리는 기경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되며, 기술적은 딴 말로 말하면 바로 물리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경제적 문제, 그리고 법률적 문제 요게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해야 되느냐? 기술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갖다 우리는 바로 법적 문제, 이 기술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법적 문제를 갖다 결합해서 법적 문제를 갖다 우리가 봤을 때
기경법 할 때 법적, 법률적 측면 하여서 이걸 갖다 결합해서 뭐가 되냐 그러면 경제적 면을 갖다 우리가 바로 달성한다. 기술적인 부위, 법적인 부위에 의해되는 작동을 통하여 바로 경제적 면을 갖다 충족시킨다는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복합 개념으로서 기경법을 알아둬라. 이 기술적인 부는 바로 유형을 얘기하는 거, 형태. 예를 들어 부동산의 측면에서 시공이나 설계나 예를 들어 지형이나 지질이나 토익이나 이런 자연과 관계된 이야기를 기술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이야기는 바로 권리관계,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 그리고 공법적 측면을 갖다 우리는 법으로 보장받는 걸 법률적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뭐가 되느냐, 바로 기술적 면과 법률적 면을 갖춰서 결국은 뭐를 갖다 추구한다. 1과 2를 갖다 결합해서, 1과 2를 갖다 결합해서, 1과 2를 갖다 결합해서 바로 경제적 면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교환을 하고 분배를 통해서 바로 투자 입장을 갖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격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부동산 경기라든가 부동산의 수요라든가 공급 관계를 우리가 논하는 게 경제적 측면이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의 기본 이론이 끝나면 다음에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 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복합적은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런 부동산을 바로 기경법에 의하여 기술, 법률 두 가지를 결합하여 경제면을 추구하는 것, 경제면을 추구한다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기억해 주시며, 기술은 바로 있는 그대로 건물의 시공이나 설계나 지질, 지형, 토양, 자연을 얘기하고, 그다음 법률은 바로 권리관계를 갖다 얘기하는 등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 두 가지를 갖다 묶어서 경제적 입장을 추구한다 해서 여러 가지 투자의 입장에서 바로 돈을 갖다 추구하는 입장으로 가는 경제적 면이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을 기경법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확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확인 문제를 보면 확인 문제에서 이제 이런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잡아주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뒤쪽 갔을 때 또 또박또박,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하나의 부동산학 론이 바로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가 다득점을 따서 최대한 뭐가 되느냐, 아무리 못 받더라도 70점, 그리고 또 잘 받은 80점까지 올려줌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목들을, 그 이외의 기타 과목을 바로 평균 60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꼼꼼히 대충 나가면 절대 어디 되느냐, 점수가 보완이 안 됩니다. 꼼꼼하게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하나하나를 질서정연하게 확실하게 해두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저 강의하는 선생님은 틀을 잡아주지만 여러분은 그 속에서 프로세스에서 더 노트도 꾸며주고 잘, 제가 항상 그러죠. 양면 노트를 써서 한 면만 쓰고 한 면을 비껴둬라. 그러다 항상 문제를 풀든지 문제가 있을 때 보완할 때는 옆에 적어줘라는 얘기를 얘기했죠. 자, 맨 먼저 나오는 이 확인 문제 1번을 보죠. 다음 부동산의 개념에 대하여 틀린 것은, 자,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을 하나의 자산이나 바로 자본으로 본다. 맞죠? 바로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 회사의 뭐가 되죠? 유동자산, 유형자산이 됩니다. 유형자산은 바로 형태가 있는 자산이며 비교적 어떻죠? 1년 이후까지 1년 한 번 샀다 팔았다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며, 자산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자본이 되니까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좁은 의미는 바로 토지, 그리고 정착물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좁은 의미는 토지와 정착물을 얘기한다. 그리고 중부동산은 의제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말한 의제부동산은 공시방법을 통해서 바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항공기나 또는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 배웠던 등등등등, 예를 들어 광업의 재단이나 기술공장 재단이나 다 넓은 의미의 중부동산이다. 맞는 말이죠. 부동산은 물리적 개념은 바로 활동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형적인 측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부동산의 물리적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바로 물리적인 이야기는 부동산 자체 활동의 대상인 형태를 측면 이해하는데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도입을 해서 건물을 갖다 짓는, 이거는 전부 다 기술적 면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반드시 토지는 생산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소비재는 아니다는 말이 이게 문제죠. 예를 들어 이 소비재도 일도 있습니다. 어떤 거 예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많이 쓰여지는 이야기냐 하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공원에 가서 토지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최종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최종 소비재. 토지가 가끔은 우리가 생산재 역할도 합니다. 건물을 짓고 이럴 때 그 밑바닥에 들어가는 생산재 역할도 하지만 또한 최종 소비재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공원. 이 공원은 최종 소비재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자체, 토지 자체에 의대죠. 공원화시켜줘서 사람을 쓰는, 소비자들이 쓰는 최종 소비재도 된다. 그래서 토지는 생산재 플러스 최종 소비재의 역할을 한다. 아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진행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가서 우리가 보면 부동산에 대한 개념 중에 틀린 건 뭐냐. 역시 부동산 개념을 묻고 있는 거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복합부동산이란 바로 부동산을 바로 기경법이라는 말을 했죠. 기경법이라는 측면으로 복합된 개념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민법은 부동산을 갖다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그렇죠. 민법상에 토지와 정착물을 갖다 우리는 바로 부동산으로 본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죠? 넓은 의미로 볼 때 의제부동산, 중부동산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기술적인 면. 기술적인 면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나오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간이나 자연. 공간 자연은 우리가 봤을 때 기술적 면입니다. 그런데 생산 요소와 자산 요소, 요거는 뭐가 되죠? 바로 경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여기에서 기술적 개념을 얘기하는데 공간 자연을 줬다 그러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산 요소와 여기에 자산은 바로 경제적 면이죠. 경제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면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간 요건 뭐가 되느냐? 기술적 면. 기술적 면. 이걸 갖다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냐 경제적 면은 생산 요소나 자산 같은 경제적 면.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뭐가 됩니까? 자본이나 소비재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적 면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면에는 뭐가 되느냐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이건 기술적 면인데 자연, 공간은 기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생산 요소와 자산은 경제적.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다. 부분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중부동산은 바로 등기나 또는 등록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에 뭐가요 취급하게 되고 또 특정 동산 등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있을 때 부동산 활동이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지 그리고 뭐가 되느냐 건물 이것들이 어우러져 갈 때 토지 플러스 건물이라는 이야기 랜드와 빌딩이라는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이걸 갖다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예제 문제까지를 풀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책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더 어떤 이야기를 보완을 위하여 PPT를 갖다 띄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그 개념의 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들 또 다른 책에 있는 이야기들 시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한 번 더 이 단원마다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며 한다. 그렇기 때문에 PPT를 띄우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저게 뭐냐 앞에서도 제가 몇 번 이미 2번 얘기했죠. 이번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앞에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부동산학 개념의 핵심 요점을 가볍게 한번 터치를 쭉 하며 나가도록 하죠. 자, 앞에 배웠던